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82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이번 주부터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참여인원은 120만 중에 한 40만이 먼저 동참한다. 민주노총이 하는 짓이 자신들의 부조리로 발생한 위기를 뭔가 그걸 수정해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권과 맞짱을 떠서 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 민주노총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교조가 그랬습니다. 정교조 규약을 딱 한 줄 수정하면 되는데 그걸 수정 안 하고 박근혜 정부와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의 노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민주노총도 똑같은 길로 갑니다. 왜? 우리가 이 윤석열 괴뢰 정부하고 거기에 굴복할 수 없다.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 막 이런 논리예요. 민주노총을 이끌고 있는 그 지도부는 합리성도 없습니다. 그 지도부는 거의 반사회적이고 시대 지체자들의 모임,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방식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산주의의 통일 전선 전략상 어떤 단계냐 하면은 후퇴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공격합니다. 근데 이건 전략과 전술상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이거는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민주노총이 이런 결정을 해서 가는 이유를 제가 볼 때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근데 왜 이래 가는가? 이게 만용입니다. 만용. 우리가 120만 대군인데 윤석열 저 하나 정도는 우리가 뭘 못하겠냐, 이런 생각인데 민주노총의 만용입니다. 40만을 들고 일어나봤자 그 40만 별로 힘 못 씁니다. 국민들에게 별로 영향을 못 줍니다. 왜? 국민들은 이제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기청에 있는 소시민들, 우리 소상공인들은 너무너무 아파요. 민주노총은 연봉 억대씩 받지만은 이 소상공인들은 연봉 1,000만 원, 2,000원보다 빚진 생활을 하고 있고, 어제 오늘 뉴스에 뭐냐, 3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돌려막기 해도 급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배부른 자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서 40만 원, 50만이 길을 막고 해보세요. 나중에 기청 소시민들이 이 망할 놈들아, 너희들이 인간들이냐 하고 그분들이 배부른 민주노총을 질타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언론인이고 사회학자 철학자인 레이몽 아노,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알고도 공부하면서도 그 길로 가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정직하고 똑똑한 자들은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길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게 모순과 허상과 환상이 너무 많음을, 정직한 자와 똑똑한 자는 그걸 보면은 공부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로 계속 가는 자들은 거짓말쟁이. 스탈린의 딸 스베탈리나가 했는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책을 통해서 읽은 자 치고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 공산주의자가 된대, 이론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러나 공산주의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자 치고 반공주의자가 되지 않는 자가 없다. 다 반공주의자가 된대. 왜? 직접 체험해 보면은 그 공산주의의 무모함, 폭력성, 잔인함, 그런 것들을 몸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걸 추종하는 자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머리가 비어있는 놈이나, 하나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민주당 보면 전파 거짓말쟁이 많잖아요. 거짓말쟁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거짓말을 계속 퍼뜨립니다. 그럼 사회가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도구, 무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 놈이 한 줄의 단어 거짓말을 내지만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만 수십만의 문장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부담을 하고 나서야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강우병 파동도 전판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그 강우병 파동이 끝나는 과정에서 그걸 증거로 대면서 들어갔던 사회적 비용이 무려 3조 원 이상이 들어갔다. 세월호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팩트로 보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막 괴담 수준으로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을 그리 신의 수준으로 갖다 책임을 지라 그래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지만 누구 하나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 사람들 보고 책임지라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 인간들만 들었으면 야당이 되면 무조건 공격합니다. 왜? 그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신들의 정치 도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하고 선전선동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집단이 문재인 집단입니다. 또 잘하는 게 뭐냐? 있는 돈 막 퍼주는 거. 빚을 내서 막 퍼주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스스로 돈을 벌어본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돈 뺏어갖고 그냥 막 퍼줍니다. 표를 사기 위해서 선심성으로 돈을 막 퍼줍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빚이 400조가 늘었습니다. 400조 늘었는데 뭐 나아진 게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긴축을 해야 된다. 돈을 아껴야 된다. 다음 세대에게 빚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저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선전선동 툴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진실을 그들 못지않게끔 선전선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거짓말쟁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는 끝내 이긴다고 했지만은
그 진리가 이기는 데는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진리가 위협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가 강물처럼 흐를 때 그 강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강물에 거짓말의 잉크가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 강물은, 오염된 강물은 정화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할 자신이 없는 자는 정치판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보면 다 배부른 돼지들 같아요. 이런 노력을 안 해요. 사회가 건강할 때 이 건강한 사회를 지켜야 된다. 국가가 평화로울 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 무기개발, 정신훈련, 한국훈련을 해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사회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항공모함을 11척, 12척을 만들어 전 세계를 최신 무기를 개발해서 분쟁이 있는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고 평화를 지키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없었으면 이미 푸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끊임없이 무기를 지원하면서 또 그다음 외교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우크라이나는 건재하고 있고, 푸틴의 거꾸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도 오판하면 시진핑 생명도 끝장난다고 봅니다. 근데 시진핑이 오판하면 중국이 분열 해체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전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 피해 안 본 자들이 없습니다. 일본도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시대에 일본은 동남아,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 전체를 식민지화시켜 가면서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부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두드려 맞으면서 수십만의 일본인들이 죽어갔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독일은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결과 수백만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전쟁이 끝나면서 동서로 나누어지면서 민족의 비극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는 그렇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 비참합니다. 북한도 전쟁 일으키고 난 뒤 지금 북한 생활이 어떻습니까? 인민들이 죽어가고 북한 정치는 계속 낙후된 그 상태로 있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북한 인민들은 200만에 300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김정은은 2천만 인구 중에 한 700만, 800만이 굶어 죽더라도 I don't care, 상관없다. 그거는 적대 계층,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북한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퍼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을 김용호 정신여대 교수를 임명했는데, 우리 김용호 교수는 논리와 이론과 학문, 학식 모든 면에서 아주 알곡입니다. 알곡. 그런 사람을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앉혔는데, 대학 교수 중에서는 그래도 교수 같지 않은 다방면의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 지원부 하던 걸 끊고 북한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또 통일의 미래를 열 수 있게끔 그런 통일부를 지향하겠다, 박수 보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통일부도 이제 제 역할을 해야지 국정원에 시다발해야 하고 대통령 청와대에 시다발해야 하던 그런 시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통일부도 인사 개편을 해서 그런 자들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탈북해온 북한의 고급 인재들을 다 재교육시켜서 언젠가 북한의 개방의 물길이 불고 평화의 물길이 볼 때 그들을 북한 교육에 지도자들을 다 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통일부 예산을 갖고 그런 분들 재교육하고 미래시대 북한을 새롭게 바뀔 지도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갖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통일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할 때 통일은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하나둘 모든 시스템이 하나둘 정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달 이제 며칠 있으면은 82일인가 18일 후 되면은 1200일입니다. 1000이라고 우리가 다 시작했는데 200일이나 또 오고 있습니다. 오는 이유는 길 건너에 있는 놈들이 2500일이 우리보다 1000몇백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지독하고 끈질겨야 자유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평화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 포기해버리고 돈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래 되면은 다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판다 돈 해갖고 돈이 되는 일을 하고 돈 안 되는 일을 안 합니다. 하기야 돈 안 되면은 유지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은 돈이 안 돼도 가치성을 갖고 꼭 해야 될 일이라면 하고 있으면은 인간들이 도움을 안 주더라도 하늘이 축복을 줘도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가는 길 1200일 4년을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한 주 열심히 또 사십시오. 오늘 되게 더울 것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어젯밤 종청화재가 밤을 지켰고 아침 일찍 송화재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함께 해주신 우리 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